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상시보건 기출문제 함수만 2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함수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면 스스로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 왜 함수의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좀 기억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풀이가 이렇게 되지? 늘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함수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르다가 두 번째 할 때 이해되고 두 번째 할 때 잘 모르다가 세 번째 할 때 이해되는 게 함수입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죠. 그쵸? 처음 볼 땐 이해 안 되는데 두 번째 볼 때 이해되고 또 두 번째 볼 때 이해 안 되는데 세 번째 볼 때 이해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5문제는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복원한 문제들, 질문들이 아니라 상시 시험 보고 문제를 복원해 주신 분들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25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일에서 표일이네요. 그쵸? 자,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표일에서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구하고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구하래요. 오류가 표시되면 실격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는 if error. if error는 뭐예요? if error 가로 열고 값 쉼표 56 값이에요. 값이 먼저 표시되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if erro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돼요? 12가 나와요. 12가. 왜 앞에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3 곱하기 4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될까? 이때는 오류 값인 20이 나와요. 4 곱하기 5는 20이잖아요. 그렇죠?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 랭크 EQ 함수 한번 볼까요? 는 랭크 EQ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가로 열고 자 기준 셀이 이 기준이 되는 셀이 또는 기준이 되는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1이 있어. 0은 높은 수가 1등이에요. 높은 수. 내림 차순입니다. 높은 수 1등. 1은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이에요. 오름 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낮은 수가 1등인 2를 써야 돼. 왜? 기록은 수치가 낮을수록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럼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eq 가로 열고 여러분 여기 기준 셀 위에 이렇게 클릭이 안 되면 위에 셀을 수식이 침범했으면 위에 셀을 클릭하고 방향 키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C3이 즉 C3셀이 쉼표 여러분 이게 드래그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밑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자, C3과 C10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요 우리가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해 줍니다. 쉼표 1 이건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이란 얘기예요. 그쵸? 쉼표 1하면은 자, 기준 셀 C3이 C3과 C10에서 몇 등이냐. 우리는 이 범위는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요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되므로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5등이네요. 그쵸? 자동 채우기. 자, 했더니만 순위가 없는 건 이렇게 오류가 뜨네요. 그쵸? 오류가 뜨네요. 기록이 없는 건 오류가 뜨네요. 자, 요럴 경우 자, if error 죄송합니다.
if 에러 쉼표 하고 뭐예요? 실격이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 보니까 문제 보니까 오류가 표시되면 실격으로 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격 써주시면 됩니다. 실격. 쌍따옴표 가로 닫고 1차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 먼저 순위를 구하고 혹시 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실격으로 해주란 얘기예요.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각각 J10, K10 셀에 계산하시오. sum ifs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sum ifs 함수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는 sum ifs 가로 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합계 범위가 들어가요. 합계 범위. 이 합계 범위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범위 합계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뭐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성별 요건 뭐가 돼요? 범위 1이 돼요. 그쵸? 범위 1. 여는 뭐가 돼요? 이건 조건 1이 되겠죠. 국가 요건 뭐가 돼요? 범위 2가 돼요. 이 미국, 국가에서 미국을 찾는 건 뭐가 돼요? 이건 조건 2가 되는 거예요. 판매량과 매출액, 이건 판매량과 매출액은 둘 다 뭐예요? 요거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 이건 다 합계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ifs 가로 열고 뭐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요. 그쵸? 판매량 드래그 해주고 쉼표. 자, 성별이 여이면서 그럼 성별 드래그하고 자, 이건 뭐야? 조건 1이네요. 쉼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별 드래그하고 여러분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판매량의 합계와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매출액의 합계. 그러니까 이 성별 범위 1과 범위 2는 절대 참조로 딱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량과 매출액이니까 이 조건은 변하면 이 조건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4 쉼표.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쉼표. 그쵸? 범위, 여는 조건이에요. 국가 드래그하고 F4 쉼표. 여기서는 뭘 찾는 거예요? 미국을 찾는 거예요. 그쵸? 미국. 됐나요? 쉼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은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하면 저기 뭐가 나오는 거는 매출액의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매출액의 합계가. 네, 이해 가시나요? 여기 왜 우리가 달러 절대 참조를 해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J가 K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절대 참조해주면 안 돼요. 그쵸? 왜? J, 즉 판매량의 합계에서 매출액의 합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반과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반별 평균 점수의 평균을 평균표의 평균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반별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네요. 즉 반별 평균의 평균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average if 보겠습니다. 함수 분석 한번 해볼까요? average if는 자,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쉼표 뭐예요?
평균 범위예요. 자,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별은 뭐예요? 반별. 반별 요거는 조건이네요. 그렇죠? 조건. 자, 1반, 2반, 3반이니까 이 조건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조건에서 평균 점수. 이 평균 점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점수. 요거네. 그렇죠? 요게 평균 점수네. 이 평균 점수네 평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평균은 평균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범위. 조건에서 반별 평균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반별 평균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그쵸? average if average if 가로 열고. 자, 여기 전체 범위에서 그쵸? 이거 절대 참조해 주셔야 돼. F4 요 범위에서 조건은 뭐예요? 쉼표 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반에서 1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기 침범하면 US를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쉼표 1반을 찾아서 뭐 평균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F4 눌러주면 되겠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은 일반의 평균 점수의 평균이 나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여기. 자, 나왔나요? 자, 요 이해 가시죠? 그쵸? 왜 어디에 절대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고 왜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할 때 셀 주소가 변하면 안 되는 부분에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H16, H17, H18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H16, H17, H18이 되면서 1반, 2반, 3반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거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엔터. 네, 이제까지 3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4에서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나머지는 과체중으로 비만도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 미만이라는 것은 이 조건에 그냥 20 미만 하면 됩니다. 1차 20 미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5 이상 25 미만이면 그냥 25 미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if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또 2급에서는 1급에서는 조건에 또 참이 들어갈 수 있고 참에도 또 if가 들어갈 수 있고 거짓에도 if가 들어갈 수 있지만 2급 시험에는 거짓에 if가 들어가는 것만 나와요. 그럼 여기 거짓에 if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f 여기에 또 뭐예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되겠죠. 자,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가로 닫고 그쵸? 자, 요 조건은 뭐예요? 비만도가 20 미만인 거예요. 그럼 요 참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값은 저체중, 그쵸? 저체중. 또 여기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만도가 25 미만이면 참값은 뭐예요? 정상이네요. 그쵸? 정상. 참값은 정상이 되는 거고 거짓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체중이 되는 겁니다. 과체중.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파워 함수는 뭐예요? 파워 함수는 파워 숫자 쉼표 K 숫자를 K승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숫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K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워 그리고 이 쉼표 3 이건 무슨 뜻이에요?
2의 3승이니까 뭐가 돼요? 2는 4, 4, 2, 8, 8이 나오겠네요. 그쵸? 2를 3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먼저 비만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체중 나누기 신장 나누기 100하고 제곱이네요. 그쵸? 자, 는 체중 여기 있다. 그쵸?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파워 가로 열고 파워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이네요. 여기 신장 C27 나누기 100하고 2승이니까 그쵸? 2승이니까 쉼표 2 하면 됩니다. 파워 함수 썼어요. 그쵸? 쉼표 2 그러면 뭐가 나와요?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엔터. 자, 이 비만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이 비만도가 20 미만이면은 저체중이래요. 그럼 if 함수 쓰면 되겠죠? 자, if 만약 뭐뭐라면은 다 if 함수 써주시면 됩니다. if 가로 열고 이 비만도가 작다 20 미만이면 저체중 쉼표 if 가로 열고 요거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비만도 블록 씌운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비만도가 25 미만이면 맞죠? 25 미만이면 이거 작다 25면 뭐예요? 정상. 여러분 정상이나요? 정상일 리가 없죠? 과체중이죠? 저하고 똑같은. 자, 과체중 가로 닫고 됐나요? 과체중. 자, if 두 개 열었어요. 그치? 여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가로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이거 정상이네요. 전 과체중입니다. 자, 과체중 정상. 저체중도 있네요. 부럽다 그쵸? 저체중도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상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면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J34셀에 계산하시오. 개수를 계산하래. 그쵸? 카운트 이프즈 S, 썸 이프즈 S, 에버리지 이프즈 S. 끝에 S가 들어간 건 다 복수예요. 그쵸? 조건이 2개 이상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는 카운트 이프즈 가로 열고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조건 3 범위 4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AND로 이어졌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동시에. 알겠죠? 즉 과일이 그러면 과일은 뭐가 돼요? 범위 1이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아니면서 이건 뭐예요? 조건 1이 되는 거예요. 판매액이 이건 뭐예요? 범위 2가 되는 겁니다. 평균 이상 이건 뭐예요? 조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저는 카운트 이프즈 가로 열고 요 과일에서 뭘 찾아주면 돼요? 바나나가 범위 1에서 바나나가 아닌 거 찾아주면 돼요. 그쵸? 바나나가 아니다가 요겁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바나나가 제 어렸을 때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먹죠. 그쵸? 그때는 엄청 귀해서 하나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 바나나 한 개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원이면은 아이스크림을 2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5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비싼 거였죠. 자, 쉼표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2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 들어가고 숨표 평균 이상인 것은 쌍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비교연산자 써주고 그쵸? 쌍따옴표하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 비교연산자와 함수를 이어줄 땐 이렇게 비교연산자는 쌍따옴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는 앰퍼센트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자, 판매액 들어간 판매액의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그쵸?
평균 이상인 것, 판매액 중에서 판매액 평균 이상인 것만 찾으란 얘기예요. 가로 닫고 count ifs 가로 닫고. 만약 여기에 뭐 명을 쓰라 그러면 앰퍼샌드하고 이렇게 명을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 명 쓰란 얘기가 없어요. 그쵸? 자, 엔터. 두 개네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과일이 바나나가 아닌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판매액의 평균 이상인 것은 두 개네요. 자, 계산 작업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지루하나요? 모르니까 지루하죠. 뭐 알면 뭐 지루하겠어요. 그쵸? 자, 또 모르니까 또 배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표 1에서 고가 점수가 높은 점수 1, 2위면 깜장색 별표를, 낮은 점수 1, 2위면 하얀색 별표를,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우리 if 함수 있어요. 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에 또 뭐가 들어가요? if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에 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써줘요. if 쓰고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요 거짓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if 쓰고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됩니다. if로 가로 두 개 열었기 때문에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자, 높은 점수 1, 2위.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높은 점수 이렇게 되겠지. 높은 점수 1, 2위. 요거는 뭐 조건이 되고, 또 요거는 뭐 참이 되고, 그쵸? 낮은 점수 1, 2위. 요것도 조건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참이 돼요. 그쵸? 공백은 뭐예요? 거짓이 돼요. 그럼 요걸 if는 if 이렇게 쓰면 쉼표하고 또 여기다 if 쓰고 가로 열고 쉼표 가로 두 개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유추가 되어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표 1에서 고가 점수가 높은 점수 1, 2위면 클릭하고 는 if 가로 열고 함수 분석 안 했다. 라지 함수 분석 안 했다. 그쵸? 자, 그럼 라지 함수 분석하겠습니다. 는 라지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는 small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예요.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라지는 범위에서 k가 1이면은 제일 큰 값을 찾아주는 거고, k가 2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스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건데, k가 1이면 제일 작은 값을 구하고, k가 2면 두 번째로 작은 값, k가 3이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자, 제일 큰 값 한번 찾아볼까?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볼까요? 라지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2. 두 번째로 큰 값은 91이네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값 한번 찾아볼까요? small 가로 열고 범위 쉼표 2 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됐다. 그쵸? 자, 됐네요. 그럼 우린 이거 뭐야? 이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이 표시되겠죠. 이건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일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표시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자, 이 고가 점수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large 가로 열고 이 전체 범위에서 F4 쉼표 이 두 번째로 큰 값보다
자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찾아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개밖에 안 나타나요. 어차피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쌍따옴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검은색 별표를 해주고 쉼표 if 가로 열고 또 이번에는 고가 점수 D3가 작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small 가로 열고 이 범위에서 F4 쉼표 2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 나오겠죠. 왜? 제일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있으니까. 그쵸? 쉼표 쌍따옴표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흰색 별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 그러면 공백 쉼표하고 공백 두 개 쌍따옴표 연속해서 두 개 해주면 공백이 표시됩니다. 자, 가로 닫고 if 가로 두 개 열었기 때문에 가로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여러분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저만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참가 비율을 제20셀에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비율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퍼센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율은 자, 우리 그럼 남자 여자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에 남자가 몇 명 있냐면 21명 있고 여자는 몇 명 있냐면 25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남자의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21 나누기 전체 개수는 건 뭐예요? 46이니까 46. 그럼 남자의 비율이 나와요. 이건 남자의 비율. 이건 뭐예요? 25 나누기 46 하면 뭐가 나와요? 여자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거는 뭘까요?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고 이거는 count하는 전체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count if 나누기 counter. count하는 전체 개수를 세워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count if는 뭐냐?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이거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을 제외한 개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요 범위 지역 요 범위에서 쉼표 쌍따옴표 서울 제외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 제외. 서울을 제외한 거에 대한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4개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쵸? 4개.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카운터는 이거 전체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는 카운터. 이거 전체 개수 해주셔도 돼요. 지역의 전체 개수 7개네. 그쵸? 그럼 4 나누기 7 하면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참가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럼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숨표 쌍따옴표 서울 제외 한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나누기 뭐예요? 카운터 전체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를 드래그 하셔도 돼요. 카운터는 숫자, 날짜, 시간, 문자 제외하지 않고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워주니까 아무 부분을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지역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지역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4 나누기 7이 돼서 40%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참가 비율이 40%. 아니, 근데 여기 카운터 잘못했다. 아유, 카운터를 잘못했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야 돼요. 4 나누기 7이 40%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쵸? 57.14%네, 그쵸? 왜? 7이니까 3.5가 50%대 4니까 50%보단 더 커야 되잖아요. 자, 표 3번 해보겠습니다. 표 3번. 표 3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중간값 이상인 것 중에서 평균을 평가에 표시하시오, 계산하시오 했네요. 자, 에버리지 if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는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자,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미디안은 뭐예요? 미디안은 중간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중간값. 그런데 그 중간값을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를 이용해서 는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맞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요 5개에서 쉼표 뭐를 찾는 거예요? 중간값 이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비교 연산자와 함수를 함께 쓸 때는 앰퍼샌드 연산자로 연결해 주면서 비교 연산자에는 쌍따옴표를 붙인다는 것. 그죠?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왜 이상이니까. 그죠? 이상. 앰퍼샌드 미디안 가로 열고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중간값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가로 닫고 만 찾아서 쉼표.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여기서 뭐가 되는 거 이게 요건 범위 1에서 중간값 이상인 걸 찾는 조건을 만족하면 요 범위에서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4번 넘어가겠습니다. 표 4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if 랭크 eq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if 함수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쵸?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자, if 또 거짓에 또 뭐가 들어가요? 똑같이 if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들어가요. 또 여기 또 거짓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에 또 들어가.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자, 이거는 뭐예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는 if 조건 쉼표 참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if. 왜 요 거짓에 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 거짓에 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돼요. if로 가로 3개 열었기 때문에 3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조건 1은 뭐예요? 1위. 참은 뭐예요? 금메달. 조건 2는 뭐예요? 2위면 참은 뭐예요? 은메달. 조건 3은 뭐예요? 3위이면 참은 뭐예요? 동메달. 나머지는 뭐예요? 공백 뭐 쌍따옴표 2개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이해가시나요? 이걸 이제 함수로 쓰면 는 if 가로 열고 쉼표 1위이면 금메달 쉼표 if 가로 열고 2위이면 은메달 쉼표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3위이면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 가로 if로 3개 열었기 때문에 3개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는 랭크.eq 가로 열고
자, D25셀이 쉼표. 이거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거 전체에서 몇 등이냐 F4 쉼표. 그 다음에 높은 수가 1등이니까 뭐예요? 0 써야지. 0. 그쵸? 가로 닫고 엔터. 등수가 나왔네요. 자, 제가 이 랭크 EQ 요 식은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if 만약 이렇게 나온 값이 는 1이면 뭐란 얘기예요? 는 1이면은 금메달. 쉼표 if 가로 열고 저 랭크 함수로 나온 값이 는 2면 뭐예요? 은메달. 나머지는 if 또 그쵸? 또 써줘야 돼. if 가로 열고 컨트롤 V.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는 3이면은 동메달. 나머지는 빈 공배. 가로 3개 열었으니까 3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자, 보이나요? 됐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여러분 매달 딸 경험이 있나요? 네.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죠? 저는 매달 딴 경험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부 잘했냐고요? 공부 못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나이는 20세 미만이면서 2019년의 참여 횟수 또는 2020년의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if 함수는 뭐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는 if 함수 안에 거의 뭐가 들어가는 AND 조건이 들어가요. AND 조건. AND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 조건 1, 쉼표 조건 2가 들어가요.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승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 근데 조건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세 미만. 나이가 조건 1은 나이가 20세 미만. 이건 조건 1이 돼야 돼요. 조건 2는 뭐가 돼야 돼요? 2019년 참여 횟수, 2020 참여 횟수가 50 이상. 이게 조건 2가 돼야 돼요. 즉 나이가 20세 미만인 건 이건 뭐예요? 조건 1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참여 횟수 또는 2020년 참여 횟수가 50 이상인 게 뭐 이거는 조건 2예요. 조건 2. 이 AND 함수를 통해서 쉼표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면 승진. 자, 그렇죠? 이건 if 함수 입장에서 는 if라고 쓸까? if 가로 열고 승진은 뭐야? 이건 참값이에요. 참. 공백은 뭐 이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ount if는 여러분 알죠? AND count if는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쭉 이어서 써볼게요. 쭉 이어서 는 if 가로 열고 AND 함수 안에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뭐예요? 나이가 20세 미만. 그럼 이제 나이 클릭하고 작다 20세 미만 쉼표. 그 다음 2019년 참여 횟수, 2020년 참여 횟수가 50 이상. 그러면 count if는 여기 보세요. count if 가로 열고 2019년 참여 횟수와 2020년 참여 횟수 두 개를 함께 드래그 해줘요. 그리고 쉼표. 이게 뭐예요? 50 이상. 크거나 같다 50 이상. 쌍따옴표. 그쵸?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꼭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요 개수가 뭐예요?
또는이니까 한 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쵸? 크거나 같다 한 개 이상이면 뭐란 얘기고, 그리고 and 가로 닫고, 요 count if로 나온 개수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즉 50 이상인 개수가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개 2019년에 참여 횟수가 50 이상인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020년 참여 횟수가 또 하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한 개 이상이니까. 근데 두 개라도 만족해요. 왜? 한 개 이상이니까 두 개도 상관없죠. 요 AND 조건을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승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빈 공백.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보겠습니다. 네, 승진이 3명이 있네요. 계산 작업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함수가 이해 가나요? 함수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쵸? 그래도 뭐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 가지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일에서 출석일이 0에서 2일이면 출석, 3에서 5일이면 보통, 5일 이상이면 우수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출석일은 0의 개수이다. 그쵸? 0의 개수이다. 결과표를 참조하여 표일의 결과를 표시할 거. 표일의 요 결과를 표시하랍니다. vlookup과 count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vlookup 함수,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vlookup은 값을 세로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자, hlookup은 값을 가로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셀 또는 뭐 기준이 되는 값, 이 기준 셀이 요 참조 기준 셀의 참조 범위에서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번호에 있냐 이거예요. 쉼표형 0이면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는 거고 1이면 유사한 값을 찾는 겁니다. 0은 뭐라고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유사한 값을 찾을 때가 있어. 1은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카운터는 여러분 알아요. 그쵸? 카운터라는 함수는 셀에 비어있지만 않으면 그 셀의 개수를 다 세주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카운터는 뭐라고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를 할 때 사용됩니다. 자, 카운터. 그럼 여기 한번 먼저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카운트를 쓸 수 없어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 날짜, 시간, 셀에 들어가 있는 숫자, 날짜, 시간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는 카운터. 가로 열고 저렇게 드래그 하면은 동그라미 개수가 나오겠죠. 동그라미 개수가 5개네요. 자동 채우기 하니까 2개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는 기준이 되는 셀이에요. 그치?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여기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아닌가? 이거구나. 그쵸? 요 참조 범위에서 자, 요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요거는 뭐가 돼요? 열 번호가 되는 겁니다. 열 번호. 그런데 여기 0, 3, 5, 4 있어요. 4 없잖아요. 그쵸? 1 있어요. 여기에 1, 2, 여기 0, 3, 5인데 그쵸? 2잖아요. 그쵸? 1도 있고 2도 있고.
근데 여긴 0, 3, 5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유사한 값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기준 셀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vlookup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과 다 일치하면 그땐 정확한 값 0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 0, 3, 5 있고 여기는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사한 값 여기서는 뭘 써야 돼? 유사한 값 1 요걸 쓰셔야 돼요. 그쵸? 유사한 값 1을 쓰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자, vlookup 가로 열고 자, 기준 셀 요 카운터로 나온 값에 참조되는 값을 어디서 찾아요?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F4 그쵸? 쉼표 몇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에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으니까 3 쉼표 0 쓰면 안 돼요. 그쵸? 유사한 값 1 써야겠죠. 가로 닫고 정확한 값 0 쓰면 0, 3, 5밖에 안 나와요. 0, 3, 5 나머지 값은 안 나와요. 엔터 제가 한번 정확한 값 0을 한번 써볼까요? 안 나온다니까. 그쵸? 우수 나오지 안 나와요. 그쵸? 정확하게 있는 값만 나와요. 이럴 때는 유사한 값 1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학과의 왼쪽에 세 문자를 표시한 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고 입학일의 연도, 순번을 사용하여 학번을 표시하시오 했네요. 학과가 소프트웨어 입학일이 2021년 3월 2일, 순번이 10일이면 이게 입학일의 연도가 여기 들어갔네요. 그쵸? 순번이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쵸? 여기 순번이 들어갔네요. 자, proper left 이어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랍니다. 자,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는 proper 여기 가로 안에 여기 영어가 들어갔어요. 이 영어를 뭐로 표시해요? 단어 첫 글자만 뭐로 표시해요? 대문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proper 함수는. 알겠죠? 는 upper 이 영어를 뭐로 표시해요? upper는 대문자로 표시해요. 영어를 대문자로. 그 다음에 는 lower 영어를 뭐로 표시해요? 소문자로 표시해요. 소문자. 됐나요? 소문자. 자, left 보겠습니다. left는 left 가로 열고 문자 쉼표기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이 있어요. 쉼표 4만 뭐가 돼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그쵸? 이어. 자, 이어 함수 보겠습니다. 는 이어. 이어 함수는 가로 여기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줘요? 연도만 표시해줘요. 연도만 표시.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이어. 가로 열고 2023년 5월 17일 어제 만들어 놓는다 그래놓고 오늘 올려놓네요. 자, 그럼 뭐가 돼요? 2023이 나오겠죠. 만약에 month를 쓰면 5가 나오겠고 여기에 day를 쓰면은 여기 17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학과의 왼쪽에 세 문자를 표시한 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요. 그럼 왼쪽에 세 문자를 표시해볼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소프트웨어 클릭하고 쉼표 3 하면 왼쪽에 세 글자가 표시됩니다. 엔터. 그쵸?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prop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단어의 첫 글자만. 그쵸? 요 레프트 함수로 나온 영어 단어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앰퍼샌드 하고 또 입학일에 연도 표시해 주려면 이어 가로 열고 입학일에 연도 그쵸? 가로 닫고 입학일에 연도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앰퍼샌드 또 하고 뭐예요? 여기에 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앰퍼샌드하고 순번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표 3번 보겠습니다. 표 3. 표 3에서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비만도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BMI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빼기 신장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제곱이네요. 그쵸? 자, 여러분 제곱은 요거예요. 요게 제곱이에요. 만약에 2는 2에 3하면 이거 뭐가 돼요? 요 눈웃음 있잖아요. 눈웃음 2에 3하면 이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뭐가 돼요? 8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2의 3승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H루곱. 자, H루곱은 뭐예요? 값을 가로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H루곱 가로 열고 어떤 기준셀이 있는데 이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0, 0은 뭐예요?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BMI 신체 질량 지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체중 나누기 그죠?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신장 곱하기 100 자,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이죠. 그죠? 신장 나누기 100 하고 가로 닫고 눈웃음 해주고 2 하면 이게 제곱이란 뜻이에요. 여기 제곱 엔터 그러면 비만도가 나오네요. 여러분 비만도 제 꿈은요 15kg 빼는 겁니다. 15kg 15kg 빼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건 기준 셀이에요. 그쵸? 요건 이제 우리 기준 셀이에요. 기준 셀. 그쵸? 기준 셀. 요거는 뭐가 돼요?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 판단이라는 세 번째 행, 그쵸? 판단이라는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H루고 가로 열고 자, 기준 셀로 나온 비만도 이 비만도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있어요. 그쵸? 3 쉼표 유상값 1 해야 돼. 왜? 여기 있는 값과 요 0, 20, 25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 셀에 있는 값과 참조 범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값들밖에 없을 때는 정확한 값 0을 해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유상값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표 4 보겠습니다. 표 4에서 기록위에서 1위는 깜장색 별표, 2위는 하얀색 별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랍니다. 자,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if error 가로 열고 값 쉼표 5, 6값 먼저 1차적으로 값을 표시해주고 혹시 값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오류 값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if erro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이거는 뭐예요?
요게 계산되니까 12가 나와요. 3, 4, 12. 뒤에 값과 상관없이 1차적으로 앞에 값이 계산되면 앞에 값을 넣어줘야 돼요.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떠요. 그럴 때는 뭐예요? 뒤에 있는 값이 표시되는 겁니다. 알겠죠? 20, 4, 5, 20 이해가시죠? 자, 랭크 EQ 함수는 랭크 EQ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 그쵸? 가로 열고 기준셀 이 기준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0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일 때는 0을 쓰고 낮은 수가 1등일 때는 1을 쓰는 겁니다. 자, 추저 함수 보겠습니다. 추저 함수는 요 K예요. K 그쵸? 그 다음에 쉼표 값 1, 쉼표 값 2, 쉼표 뭐 값 3 이렇게 나가요. K가 1이면 값 1이 나오고 K가 2면 값 2가 나오고 K가 3이면 값 3이 나와요. 이 맨 앞에 있는 K가 숫자예요. 숫자. K가 1이 나오면 값 1. 즉 K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값 1과 값 2와 값 3은 K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 K가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가 1이면 값 1이 선택되는 거예요. K가 2면 값 3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강 야구에 보면은 김성근 감독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김성근 감독이 요 K예요. 여기는 정근우 있고 이대호 있고 뭐 그렇죠? 쭉 선수들이 있어요. 여기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선수로서 선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K의 값은 K가 1이면 값 1, K가 1이면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는 추주 가로 열고 자 2 썼어요. 쉼표 금 은, 동 뭐가 나와? 이거는 그냥 은이 나오겠죠. 왜? K가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은이 나와요. K가 2를 선택하면 금이 나오고 K가 3이라고 하면 동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가장 낮은 수가 1이래요. 기록이에서 1위는 그렇죠. 기록이 가장 낮은 수를 그럼 1위로 만들어줘야 되네. 그럼 랭크 EQ 함수를 통해서 점 EQ 함수 가로 열고 찍고 쉼표 낮은 수가 1이라는 거는 뭐예요? 2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랭크 함수에서 1 쉼표 그렇죠? 자 이거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1 그럼 등수가 나와요. 가로 닫고 자동 채우기 등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if 이렇게 나온 값이 는 1이면 1등이면 뭐란 얘기예요? 는 1과 같으면 아이고 는 1과 같으면 뭐란 얘기예요? 아니다 if 함수가 아니구나. 어우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추주 함수네. 그쵸? 추주 가로 열고 자, 이 랭크 함수로 나온 값이 죄송합니다. 이 랭크 함수로 나온 값이 1이면 뭐란 얘기예요? 1이면 미음 누르고 다시 찍을 뻔했네요. 그쵸?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8번 자 해서 1이 나오면 검은색 별표 2가 나오면 뭐예요? 2가 나오면은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흰색 별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그럼 1등과 2등만 나오겠죠. 그쵸? 여긴 1일 때는 검은색 별표인데 2일 때는 흰색 별표 나머지는 다 오류가 떠요. 엔터 볼까요? 오류가 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류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가 뜨면 자 if error 써가지고 공백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if error 1차적으로 추저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해주고 혹시 오류가 뜨면 그때는 뭘 해주라는 얘기예요? 빈 공백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쵸? 빈 공백으로 쌍따옴표 빈 공백 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 표 5에서 기록이 가장 낮은 순위 1, 2위는 깜장색 별표를 기록이 가장 높은 순위 1, 2위는 흰색 별표를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 기록이 가장 낮다는 것은 뭐예요? 낮다는 것은 뭐예요?
랭크 함수에서 1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는 랭크 EQ. 자,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쉼비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아이고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기준 셀의 쉼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기준 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1 있어.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이에요. 높은 수. 1은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인 거예요. 낮은 수가 1등. 자, 그쵸? 자, if 함수는 여러분 뭐 다 알아. if는 가로 열고 자, 조건 쉼표 참여. 즉 랭크 함수로 나온 값이 가로 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낮은 수가 1등이니까 1이다. 그쵸? 1. 여기 높은 수가 1등. 그럼 여기 낮은 수가 1, 2를 표시할 때는 끝에 이걸 1로 해주면 돼요. 그쵸? 1. 근데 높은 수가 1, 2일 때는 0을 해서 여기 랭크 함수로 순위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if는 if 가로 열고 랭크 EQ 함수 먼저 할까요? 자,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제27 셀이 쉼표 요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일 때는 뭐예요? 1을 써주면 되겠죠. 1. 근데 여기 하면 낮은 수가 등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if 가로 열고 여기 좀 복사할게요. 작거나 같다. 그럼 뭐예요? 1등, 2등을 말하는 거. 그럴 때는 1등, 2등은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 넣어주고 쉼표 또 if 가로 열고 자, 요거는 뭐 0이에요. 0. 높은 수가 1등이에요. 그쵸? 높은 수가 1등인데 이거 작거나 같다 이하면 뭐예요? 1등하고 2등이 나오겠죠? 가장 높은 수와 두 번째로 높은 수가 나오겠죠? 그건 뭐로 해주면 돼요? 그거는 미음 누르고 한자에서 7번 그쵸? 쉼표 나머지는 뭐예요? 다 공백으로 해주면 돼요. 자, 가로 닫고 왜? if 두 개 열었기 때문에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나왔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작업 4 하겠습니다. 제가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1시간을 넘으니까 혼미합니다. 여러분. 자, 계산 작업 4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표일에서 대여일과 대여기간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계산하시오. 대여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의 대여기간을 더한 날짜. 반납일은 대여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의 대여기간을 더한 날짜랍니다. 표시에는 뭐예요? 대여일의 2022년 1월 20일이고 대여기간이 3이면 1월 25일로 표시. 왜 1월 25일이 될까요?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23년 5월 17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럼 내가 여기다가 7을 더해볼게요. 7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7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워크데이를 이용해서 7을 더했어요. 워크데이는 가로 열고 날짜 쉼표 K예요. 즉 이 워크데이라는 일한 날, 워크데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토, 일을 제외하고 K를 더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2023년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여기에 K7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은 토, 일을 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보세요. 1, 2, 3, 4, 5, 6, 7. 즉 뭐예요? 26일이 나와요. 토, 일을 제외하고 7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17이니까 1, 2, 3, 4, 5, 6, 7을 넣을까요? 그쵸? 뭐가 돼요? 26일이 되네. 즉 5월 2023년
2023년 5월 26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5월 26일이 되는지 7을 더하면은 토 2를 제외하고 7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크데이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자, 먼스 함수는 뭐예요? 먼스 함수는 가로 열고 날짜. 이 날짜에서 월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쵸? 는 데이는 뭐예요? 날짜에서 일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먼스 2023년 5월 17일.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5는 데이에서 2023년 5월 17일이면 뭐가 나와요? 1이 추출되니까 17이 나오겠죠. 17이. 그죠? 자,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워크데이를 이용해서 한번 반나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워크데이 가로 열고 대여일 쉼표 대여기간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가로 닫고. 그럼 반나비를 나오는 거죠. 반나비리. 그쵸? 근데 이 반나비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여기는 월이 들어가고 여기는 일이 들어가게 표시해야 돼요. 그쵸? 월, 일. 그럼 여기서 워크데이로 나온 날짜에서 month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월만 추출돼요. 앰퍼샌드하고 문자 슬러시 넣어주고 또 앰퍼샌드. 우리가 식과 문자를 넣어줄 때는 반드시 앰퍼샌드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이 워크데이 요 함수에서 컨트롤 C 1을 추출해 줘야 돼요. 그쵸? 가로 열고 컨트롤 V 가로 닫고 요 워크데이로 나온 날짜에서 1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엔터.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 딱 표시되네요. 그쵸? 자, 표 2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나요? 자,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오늘 날짜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나이를 구하고 나이가 20 미만이면 청소년 20에서 29이면 20대. 그럼 20 미만이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20에서 29면 뭐예요? 29하고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 그쵸?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나이는 오늘 날짜의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 플러스 1. 그럼 if 함수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는 if. 여긴 if 함수가 2개 들어가요. 왜? 나이가 20대 미만이면 여기 if 들어가고 20에서 29 미만이면 여기 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if가.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참값. 그쵸? 나이가 20 미만이면 if 함수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 미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20 미만이면 조건, 참값, 청소년. 20에서 29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20대 이건 뭐예요? 참. 공백은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 자,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조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야? 나이가 20 미만이면 청소년. 참값은 청소년이에요. 조건 여기는 뭐예요? 나이가 작거나 같다. 29보다 작거나 같으면 20대. 참값은 20대예요. 거짓은 뭐예요? 공백이겠죠. 공백은 쌍따옴표를 2개 넣어주는 게 공백이라 그랬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는 오늘 날짜의 연도 이어 가로 열고 오늘 날짜의 연도 F4 눌러주셔야 돼. 알죠? 자동 채우기 할 때 오늘 날짜의 연도는
제1에서 제2로 바뀌면 안됩니다. 빼기 이어 생년월일의 연도 가로 닫고 플러스 1 엔터. 자동 채우기. 자,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나와. 근데 이 나이가 복사하겠습니다. 나이는 복사. 나이를 이렇게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옆에다가 if 가로 열고 요 값이 20 미만이면 작다. 20 미만이면 뭐예요? 청소년. 제가 청소년일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여러분, 불꽃 같은 청소년을 보내시고 불꽃 같은 2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의 젊음을 활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뭐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곳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if 가로 열고 자, 컨트롤 V. 자, 이렇게 나온 이 나이가 29이면 그럼 작거나 같다 29로 하면 돼요. 29이면 뭐예요? 아니죠. 20대. 돌도 씹어 먹을 나이 20대. 그래서 그런지 이빨이 다 상했습니다. 자, 공백 쌍따옴표 2개. 자, if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자, 이해 가시죠? 이건 그쵸?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표 3에서 부서와 인사고가를 이용하여 부서별 인사고가 점수가 70점대인 비율을 부서 비율표의 비율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70점대는 70점 이상 80점이다. 카운트 if 함수와 카운터 함수 사용. 여러분, 저희 반에 남자가 15명 있고 여자가 16명 있어요. 비율을 어떻게 구해요? 15 나누기 31 하면 돼. 이 31은 2개 더한 값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16 나누기 31 하면 이건 남자의 비율이 되고 이건 여자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카운트 if죠. 함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if는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세 개는 다 뭐로요? AND로 연결돼 있어요. AND로 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만족한 개수를 구한다는 뜻이겠죠. 카운트는 뭐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 전체 개수. 그쵸?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부인 거. 생산부의 인사고가의 70대인 게 그쵸? 점수가 70대. 즉 70 이상 80 미만인 게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는 카운트 if즈 가로 열고 부서에서 부서별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F4 쉼표 뭘 찾는 거예요? 생산부이면서 쉼표 또 인사고가가 F4 쉼표 뭐예요? 70 이상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이상 쉼표 또 여기서 또 뭘 구해줘야 돼? 쉼표 이번에는 80 미만 쌍따옴표 작다 80 미만. 그럼 여기 개수가 나오겠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생산부이면서 70점대인 것에 개수가 나오겠죠. 그쵸? 엔터. 여기도 D15, D14 F4인데 뭐가 틀렸죠?
여기 if G군요. 죄송합니다. if G S 있죠 여기 F4 엔터 G로 해야 되겠죠. 아이고 됐네. 여기 두 개, 한 개, 두 개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그럼 이걸 뭐로 나누면 돼? 전체 개수로 나누면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자 한번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는 count if 자 count if 아이고 함수 잠깐 잘못 적네요. if 가로 열고 자 여기서 F4 뭘 찾는 거예요? 쉼표 생산부이면서 쉼표 인사고가에서 F4 쉼표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70 이상 쉼표 또 인사고가 드래그하고 F4 쉼표 여기 검은색 여기 쌍따옴표 안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쌍따옴표 작다 80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카운트 가로 열고 전체 개수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전체 개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F4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요거 22.22%네요. 자, 요건 11%, 요건 22.22%네요. 10개인가요? 9개구나. 네. 저 9로 나눈 거예요. 그쵸? 이 2를 9로 나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표 4 보겠습니다. 표 4. 표사에서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에서 C만 추출하여 사용 시간에 표시하시오 했어요. 사용 시간은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이랍니다. 근데 단 사용 시간에서 분이 30분 이상이면 C만 표시하고 30분 이상이면 C만 표시하고 30분 미만이면 C와 분을 표시해와 같이 표시하래요. 뭘까요? 표시해가 사용시간이 5시간 20분이면 그냥 5시간 20분으로 해주고 5시 45분이면 그냥 6시간으로 해주래요. 그쵸? 플러스 1을 해주는 얘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if, our, minute 함수,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하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 조건이 있어. 30분 이상이면 분이 30분 이상이면 C만 표시하래요. 30분 미만이면 C와 분을 모두 표시하래요. 그쵸? 조건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30분 이상일 때는 C만 표시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C와 분을 모두 표시해주라는 얘기잖아요. if, our, minute 함수와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는 if 뭐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은 거짓값을 내주면 되겠죠. our 함수는 뭐예요? our 가로 열고 시간에서 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C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C만 추출 그쵸? C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미니트 함수는 뭐죠? 시간에서 뭐만 추출해 줘요? 분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분만 추출 분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는 if 가로 열고 our 가로 열고 아니지 minute 하겠다. minute 죄송합니다. minute minute 가로 열고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에서 분만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에서 분만 추출한 값이 30분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0분 이상이면 쉼표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C만 표시하래요. C만 표시하는데 1시간을 더 해줘야 돼요. 여기 1시간을 5시 30분 이상이면 C만 표시하되
1시간을 추가하라는 얘기가 없네. 그래도 1시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문제를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ur 30분 이상이면 hour 가로 열고 입시 시간 빼기 퇴실 시간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 그 C만 추출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시 45분은 6시간이니까 그죠. 플러스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쉼표 앰퍼샌드하고 여기다가 쌍따옴표하고 뭘 넣어주면 돼요?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시간 맞죠? 시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냥 시간 30분 이상이면 이 C만 추출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시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쉼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시간과 분을 모두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 hour 가로 열고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 요건 좀 복사해야겠다. 그죠? C만 추출한 값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시간 그렇죠? 시간 쓰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5시간하고 한 칸 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또 이번에는 미니츠 가로 열고 컨트롤 V 지금 뭔지 알죠? 컨트롤 V 왜 하는지 알죠? 요 값이에요. 거기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에서 분만 추출한 값이에요. 거기다가 뭘 해주면 돼요? 앰퍼샌드 여기다가 이번에는 분만 해주면 되네요. 분 쌍따옴표 그 다음에 if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엔터. 지금 7시간이네요. 7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30분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6시간 30분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7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다가 추가. 요거 하나의 조건이 빠졌다. 왜? 사용시간이 분이 30분 이상이면 C에 1시간을 더 더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쵸? 다음 표 5번 보겠습니다. 자, 표 5에서 요금이 세 번째로 많이 내는 사람의 이름을 J36셀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Vlookup 함수는 여러분은 Vlookup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서 쉼표 몇 번째 참조 범위에 있는 몇 번째 열 번호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쉼표 0.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먼저 라지 함수. 라지 함수는 뭐예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요금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내는 사람 요금 드래그하고 쉼표 3함 세 번째로 많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값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이게 기준 셀이에요. 그렇죠?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여길 참조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요건 뭐예요? 이건 기준 셀인 거잖아요. 기준 셀. 그쵸? 여기가 참조 범위가 되겠죠. 기준 셀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이건 참조 범위가 되겠죠. 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세 번째 열에 있는 이름을 찾아주는 거니까 3을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Vlookup. Vlookup 가로 열고 쉼표. 참조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F4 쉼표 3 쉼표 0 정확한 값 0 해주셔야 돼요. 왜? 내가 세 번째로 큰 값은 반드시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값을 세 번째 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됐네요. 자, 계산 자격 5 해보겠습니다. 표 1에서 관람료의 누적 합계가 7만 이상이면 골드, 5만 이상이면 실버, 나머지는 모두 브론즈로 등급에 표시하시오. 자, 누적 합계 구하는 거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는 sum 가로 열고, 자,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세미콜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F4로 고정해 줘야 돼요. F4. 둘 중에 하나 클릭해서 F4. 하나만 행과 열을 달러로 고정해야 돼요. 그럼 C3, 이 C3, C4, C5, C6 늘어나면서 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합계를 구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 숫자인데 죄송합니다. 숫자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숫자.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 바꾸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류 표시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if 이렇게 표시된 값이 if 가로 열고, 이게 얼마 이상? 7만 이상이면 일시 100, 1000만, 7만 이상이면 골드, 그렇지 않으면 if 가로 열고, 자, 여기 또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자, 이렇게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 크거나 같다. 5만 이상이면 쉼표 실버, 다단계 같은데 어째? 실버 쉼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모두 브론즈. 쌍따옴표 가로 닫고 if 2개 열었으니까 if 2개 가로 닫으면 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실 옆에서 대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표 2 보겠습니다. 표 2. 자, 표 2에서 사원 번호에 다시 뒤에 두 문자를 추출하여 부서를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MC 다시 인사 다시 23 다시 인사면 요 23 여기서 뭐만 추출하라는 거예요? 인사만 추출하라는 얘기죠. 서치 함수를 이용하래요. 자, 서치 함수는 찾을 값, 찾을 문자, 순표 문자, 문자에서 찾을 문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는 서치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찾는 값이 C예요. C. 그럼 뭐 이게 대소문자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C는 몇 번째? 아유, 죄송합니다. 반대가 됐네요. 반대가 됐어요. 자, 쌍따옴표 C를 찾으려고 그래. 쉼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1, 2, 3, 4, 5에는 5가 나옵니다. 알겠죠? 공백이나 문자 다 한 글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 미드 함수는 여러분 거의 알아요. 그쵸? 미드 함수는 미드 가로 열고, 자,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미드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샘 쉼표 4, 쉼표 2 하면 뭐가 돼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 이 뭐가 돼요? 기풍이 나옵니다. 기풍.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기풍이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맞나요? 다시 우리는 요거는 인은 뭐야? 하나 둘 셋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면 인사가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는 다시를 찾아볼게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서치 다시 쉼표 클릭하면 그쵸? 몇 번째 있는지 나오겠죠? 엔터. 세 번째 있네요. 근데 우린 네 번째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쵸?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4지만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도 플러스 1 해줘야겠다. 그쵸?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미드 가로 열고 자, 사원번호 찍고 쉼표. 자, 여기 3이 나왔는데 우리는 플러스 1 해줘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인사네요. 인사분가 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 3 보겠습니다. 표 3에서 매출 금액의 순위를 구하여 1위부터 2위까지는 100만원, 3위부터 5위까지는 50만원, 6위부터 9위까지는 20만원을 성과급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성과급, 여기, H룩업 함수 이용해서 찾는 거네요. 그쵸? 랭크 EQ 함수. 자는 랭크 EQ. 랭크 EQ 함수는 뭐예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가로 열고 이 기준 셀이 기준이 되는 이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이에요. 0은 내림차순이라 그러고 1은 오름차순이라 그럽니다. 자, H룩업 보겠습니다. 는 H룩업. H룩업은 어떤 기준셀, 어떤 기준이 되는 값,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이 참조 범위에 있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로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쉼표 0. 여기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입니다. 자, 먼저 매출 금액을 이용해서 높은 수가 1등이 나오도록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랭크 EQ 가로 열고 자, 매출 금액 즉 D15가 쉼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0 가로 닫고 됐나요? 0이 높은 수가 1등이니까 0을 써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자, 여기 순위가 있지만 여기 순위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 뭐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뭐 4등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1, 3, 6밖에 없잖아요. 그쵸? 유사한 값 1을 써야겠죠? 네. H로 감수해서 유사한 값 1. 자, 여기 보면 요거 뭐예요? 요거는 기준셀이겠죠? 기준셀. 이 부분은 뭐예요? 참조 범위예요. 참조 범위.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뭐예요? 행 번호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세 번째 행에 있는 성과급이에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H룩업 가로 열고 이 랭크 EQ로 나온 그 순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찾아주면 돼요.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F4 쉼표 몇 번째에 있어요? 성과급이 세 번째에 있으니까 3 쉼표 정확한 값 0 쓰면 안 돼. 유사한 값 1 써줘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표 4에서 1차 점수, 2차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A등급
1차 점수, 2차 점수 중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B등급.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여러분 엔드 함수는 뭔지 알죠? 는 엔드. 엔드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2개 이상 있는데 다 그 모든 인수들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모두가 참이어야지만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엔드 함수는 참이 나와요. 그쵸? 그죠? OR은 뭐예요? OR? 는 OR. 얘는 조건 1이나 조건 2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자는 if 가로 열고 and 두 개 다 모두 70점 이상이에요. 그쵸? 1차 점수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쉼표. 2차 점수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가로 닫고. 제가 요거는 좀 복사할게요. 이렇게 요까지만 복사. 여러분들 요까지만 복사하세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A등급. 부럽다. 그쵸? A등급이네요. 쉼표 if 가로 열고 OR. 이번에 둘 중에 하나만 컨트롤 V 둘 중에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돼요. 그쵸? OR 함수 써서 둘 중에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등급. 맞나요? 나머지는 뭐예요? 공백. if 두 개로 쓰니까 가로 두 개 닫아주면 되겠죠? 자, 됐죠? 가로 두 개 닫아주면 엔터. 요거 이해 가시죠? 자, AND 조건을 만족하면 A등급, OR 조건을 만족하면 B등급, 나머지는 다 공백이란 얘기예요. 네, 됐네요. 자, 표 5에서 사원 번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와 입사일을 이용하여 근속 연수를 계산하시오 했네요. 근속 연수는 2000 더하기 사원 번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 빼기 입사일의 연도랍니다. 자, 우리 미드 이어 함수 다 알아요. 그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를 추출하려면 요건 뭐를 함수 써야 되고 미드 함수 쓰면 되잖아요. 그쵸? 입사일의 연도를 추출하려면 이건 입사일의 연도, 이거는 뭐예요? 이어 함수 쓰면 되네. 이어 함수. 그죠? 요거는 미드 함수 써서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는 가로 열고 2000 더하기 미드 가로 열고 사원 번호의 쉼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고 가로 닫고. 그쵸? 가로 닫아줘.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줘야겠지. 빼기 입사일의 연도. 빼기 입사일의 연도 이어 가로 열고 입사일 안찍힘 클릭하고 한 칸 내려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근속 연수가 24년이네요. 오래됐네요. 그쵸? 자동 채우기 다 있다. 그쵸? 자, 여러분 2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이거 꼭 풀어보셔야 돼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거 25, 즉 75문제만 계산 문제 75문제만 풀고 가면 거의 아마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3문제, 4문제 이상은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꼭 풀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